여기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고. 나도 방금 그거 봤는데요. 1992년 경기도 평택시 호승파출소의 당시 경장이었던 이선영 경장은 늦은 밤 파출소 밖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소름 돋게도 흰 소복을 입고 한밤중 파출소 밖에 서 있던 것이었는데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경장은 밖으로 나가봅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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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여성. 저기요? 꺼내주세요. 답답해요. 그러더니 여인이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이 밤중에 할 말이 있으니 자기 쪽으로 오라며 손짓하는 소복 입은 여성. 이 경장은 어딘지 수상해 보이는 여성의 곁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는데요. 난 당신하고 할 얘기 없습니다. 혼자 가세요. 하지만 여성은 끈질기게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하며 얘기하는데요. 오세요. 나무 쪽으로 가서 얘기해요. 한밤중 파출소를 찾아 자신과 얘기하자며 이쪽으로 오라며 얘기하는 이 여성의 등장은 조용한 외진 동네의 파출소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복 입은 여인을 본 건 이경장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파출소를 방문한 이 소복 입은 여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때는 이경장이 여인을 마주했던 1993년에서 약 20여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7월에서 8월경 새벽 1, 2시쯤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포승파출소의 경사는 천정호 경사로 그날 선임인 장교복 경사와 숙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잠에 들었던 천 경사는 이상한 느낌의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이 눈앞에 왜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러면 놀라서 깼을 텐데 천경사는 그냥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총소리가 여러 번 났고 깜짝 놀란 천경사가 뻘떡 일어나 보니 선임 장경사가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천경사가 필사로 장경사를 말려 겨우 진정시켰고 대체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또 나타났어. 벌써 몇 번째야?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고. 나도 방금 그거 봤는데요. 천경사가 방금 본 건 헛걸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소복 입은 여인의 방문은 80년대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1986년 어느 날 새벽 2시경 숙직 중이던 반 경장은 비 오는 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확인을 위해 이리저리 파출소 근처를 둘러보는데 저쪽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손짓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포승파출소에 소복을 입은 뒤 나타나는 이 여성은 70년대부터 계속된 목격담으로 굉장히 유명한 귀신이었는데요. 수많은 목격담들 중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언가 애원하는 듯 했다는 겁니다. 거의 30년 동안을 나타난 이 여인의 목격담은 이거 외에도 더 존재하는데요. 소복 입은 여자가 와서 문 앞으로 얼쩡얼쩡 지나다니니까 어떤 여자가 신고하러 왔나 생각하고 쫓아나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 또 당시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경찰은 천장에서 하얀 천이 내려오면서 목을 감는 느낌의 눈을 떠보니 이 여인이 서 있었고 답답해요, 꺼내줘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승파출소의 역대 소장들도 하나같이 같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건물 밑에 있으니까 나를 다른 데로 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그 해는 유난히도 이 여인이 많이 목격된 해였는데요. 92년에 포승파출소의 소장으로 부임해온 강 소장은 당시 함께했던 경찰들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목격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 소장은 순찰을 하러 나가던 중 소복 입은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을 보고 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놀란 강 소장은 황급히 파출소로 뛰어들어왔고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숙직실 부근이나 창가였다고 해요. 원래 야산이었던 이곳에 포승파출소가 들어선 건 1968년. 이후 20년이 지난 시간쯤 한 40대의 남성이 이 파출소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는 자신의 시신이 이 포승지 서 있는데 묻혀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마다 나타나서 자신을 꺼내달라는 꿈을 꾸니 확인 좀 해달라며 온 것인데요. 경찰들은 남성의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파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남성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1992년 이때까지도 파출소에서 소복 입은 여인은 계속 목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92년도에 포승파출소가 신축 공사를 시작하며 기존 건물들을 모두 허물게 되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인이 자주 목격되었던 장소인 이 숙직실이 있던 자리에서 땅을 파보니 부패할 대로 부패된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면회 도움을 받아 이 시신을 공동묘지로 이장했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죠. 그런데 시신을 공동묘지로 이장했던 그날 맨 처음 얘기에 나왔던 이 이선영 경장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성녀가 나가는 꿈인데 그곳에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손짓을 하는데 처음에 보았던 이리 오라는 손짓이 아니라 고맙다는 식으로 잘 가겠다는 손짓을 하며 상여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포승파출소에는 더 이상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1970년대부터 92년까지 포승파출소에 나타난 소복 입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공중파에서 실제 경험담을 다뤘던 이야기 속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남아있는데요. 파출소 밑에 매장되어 있던 여인은 과연 누구고 어떤 이유로 그곳에 매장이 되어 있던 것일까요? 또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 이곳에 묻혀있다고 꺼내달라 했다는 40대의 남성. 이 여인은 그 남성의 어머니였던 걸까요? 대체 어떤 이유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의 시신은 공동묘지로 옮겨져 매장되었고 여인이 고맙다며 떠나는 꿈을 이유로 더 이상 이 포승파출소에는 이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